예, 노틸러스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틸러스는 교육 IP 기업이고요. 모든 것의 시작은 레진 코믹스로 유명한 레진 엔터테인먼트에서 시작했습니다. 창업자 이성업, 저는 2013년에 레진 엔터테인먼트의 창립 멤버로 조인했고요. 2018년도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새로운 대표로 제가 취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을 했었던 김영찬 CTO 그리고 홍탁원 CFO와 함께 2020년에 레진 엔터테인먼트의 턴어라운드를 이끌어냈고요. 그 결과로서 21년에 키다리 스튜디오와 M&A를 진행을 했고 최대 기업가치 시총 5,500억 원까지 저희가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만화를 기반으로 두 번째 창업을 하자. 그리고 이번 창업은 5,500억 원이 아니라 유니콘까지 가자라는 목표로 우리가 새롭게 노틸러스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10년 정도 웹툰을 경험을 하니 굉장히 큰 문제점이 웹툰의 비즈니스 구조에서 좀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원천 콘텐츠, 만화나 소설을 투자하고 매우 좋아하는 것은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가치도 있지만 그 콘텐츠가 성공해서 미디어 믹스로 더 부가가치를 일으키고 미디어 믹스로 더 성공을 하게 되면 멀천다이징으로 대중적인 그런 인기를 얻으면서 상품화되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웹툰은 신기하게도 미디어 믹스에서 멀천다이징으로 가는 이런 전통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컨텐츠 비즈니스의 그 IP 확장을 잘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웹툰을 이용해서 영화나 드라마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면 성공한 사례들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만 제가 계약했던 수많은 이 웹툰 그 미디어 믹스는 압도적인 다수가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자 이 노틸러스를 좀 창업하게 됐고요. 특히 이렇게 일본과 같이 만화가 성공하면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멀천다이징으로 이어지는 이런 시장에서는 만화는 6조의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애니메이션 25조 그리고 캐릭터 라이센스는 22조를 보입니다. 전체 53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웹툰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웹툰 회사의 모든 매출을 합쳐도 2조 원 정도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사랑하는 만화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저희가 학습 만화에서 찾았습니다. 일단 콘텐츠 자체가 장기적으로 세일즈 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웹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완결이 되면 한 1년, 2년이 지나면 유행에 많이 뒤처진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 반면에 학습 만화 같은 경우는 2001년에 나왔던 Y 시리즈 8,600만 부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특히 살아남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고 무려 20년간 롱런을 하면서 영화 애니메이션, TV 애니메이션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웹툰과 가장 다른 건 뭐냐면 교육적인 콘텐츠를 제공하자.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같은 책은 40년이 되도록 변함없이 베스트셀러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천 콘텐츠에서 미디어 믹스 그리고 멀천다이징까지 이 모든 사업을 우리가 수직 계열화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국의 원천 콘텐츠 회사는 저는 핑크퐁 컴퍼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멀천다이징에 큰 투자를 했고요. 멀천다이징처럼 특히 이제 공산품처럼 만들어내기만 하면 계속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성장을 이뤄서 1,000억 원의 매출을 돌파하기도 했고 그리고 기업 가치도 1조 원 이상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일단 IP를 확보하자. 그 다음에 이 IP를 유통을 하자. 그리고 유통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에듀테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접목하자. 그리고 영상화를 처음부터 신경 쓰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멀천다이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자. 이러한 수직 계열화 전략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한 데 있어서 2만배라는 학습 만화 웹툰 플랫폼을 저희가 제일 먼저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콘텐츠를 유통하되 우리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일반 작가분들의 콘텐츠를 유통을 하자. 그리고 이렇게 유명세를 얻게 된 이 콘텐츠를 기반으로 우리 유튜브 채널인 지식 2만배를 통해서 지식 콘텐츠를 이제 홍보하는 그리고 우리 콘텐츠를 또 영상으로도 이제 수익화하는 구조를 만들자. 그렇게 이제 유통과 에듀테크 영상화에 현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만배 이걸 만화로 배워라는 것의 준말이고요.
현재 누적 회원은 저희가 서비스 한 1년 만에 한 12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1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해서 실버 버튼을 획득을 했고요. 특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오리지널 작품이 한 120편 정도 됩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출판에 대한 요청들이 좀 많이 왔기 때문에 라이센스 출판을 진행한 결과 한 30편 정도 이제 출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유료 컨텐츠를 세일즈하는 부분이고요. 레진 코믹스가 유료였던 것처럼 저는 이제 우리 컨텐츠도 처음부터 유료여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컨텐츠를 보려면 캐시를 충전하고 유료 구간에 가서 이 캐시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유료 독자고요. 유료 독자는 계속 성장해서 9월에는 5,300명 이상의 유료 독자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쪽에서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컨텐츠를 유료든 무료든 소비하는 그런 유효 독자는 한 3만에서 4만 정도에 이르고 있고, 이 3만에서 4만에 해당하는 사람의 한 18%, 16% 정도가 유료 독자로 전환이 돼서 2만 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성장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였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2만 배로 넘어오게 되고요. 2만 배로 넘어온 유튜브 시청자 중에 8.5%는 기본적으로 저희의 회원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성장하는 전략들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 성장 방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배운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화면에 나오신 분은 우리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마케터 분이고요. 이제 실버 버튼을 받아서 굉장히 기분 좋게 저희가 좀 촬영을 했고, 이걸 얻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에 유튜브를 운영을 했을 때 일반적인 영상들로 운영을 했더니 사실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쇼츠 중심적으로 운영을 하자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했고요. 올해 1월부터 이제 쇼츠들을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특히 3월에 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3월에만 1200만 조회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준비했었던 독립운동가 쇼츠를 기반으로 3월 3일절을 데뷔를 했고요. 그 3월에만 이 독립운동가 쇼츠에 힘입어서 1200만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5월 1일에는 근로계약서에 관련된 쇼츠가 큰 인기를 얻었고, 현충일에는 한국 전쟁에 대한 콘텐츠, 그리고 인디애나 존스가 새 영화 올라왔을 때는 영화 리뷰, 이렇게 시즈널한 쇼츠 영상들을 기반으로 저희 유튜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참 이렇게 모여진 트래픽들이 다시 2만 배로 오면서 또 유료 독자로 한 16%가 전환이 되는, 그렇게 올게닉하게 저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은 유니크하게 824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구글 타겟팅 광고들을 좀 진행을 했었을 때는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이면 로아스 100%를 충분히 달성하더라 라는 우리가 결제 잔존율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현재 2만 배 고객들은 주로 18세에서 34세가 가장 핵심적인 독자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25세에서 34세인 경우에는 유료 콘텐츠 소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성인들이 좋아하는 학습 만화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는 게 2만 배의 매우 큰 장점이다 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듀테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창업 초기부터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웹툰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라고 하면 카카오페이지의 기다리면 무료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기다무라는 시스템은 잘 아시다시피 무료 구간이 있고, 내가 기다리면 일정 부분 볼 수 있는 부분 유료 구간이 있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풀리지 않는 유료 구간이 있는데 저희 시스템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 대신에 너의 지식을 증명하는 퀴즈를 제공을 하고, 그걸 풀었을 때 이 부분 유료 구간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는 맞추면 무료라고 해서 맞춤우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공부한 이 영역에서 많은 퀴즈들이 제출이 됐는데, 이 퀴즈들을 만들어내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째로 출원한 특허는 뭐냐면 생성 AI를 이용해서 우리 만화에서 퀴즈를 자동으로 출제하는 AI 튜터라는 부분을 저희가 특허 출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허들로서 우리의 독자들의 교육적인 부분과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 모델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게 저희들의 강점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컨텐츠들이 도서 출판에서 이제 출판에 대한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무려 30편 정도를 출판 준비 그리고 진행 중에 있고요. 23년도에만 이 출판으로만 저희가 2.8억 원 이상의 매출을 좀 기록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이제 출판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한국 고대의 신화와 관련된 학습 만화를 저희가 이제 텀블벅 선주문 방식으로 저희가 자체 출판을 좀 진행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7천만 원 이상의 펀딩 금액이 모이면서 종료가 됐는데 이는 우리나라 텀블벅 만화책 그 역사상 한 13위, 14위 정도의 어떤 기록을 좀 보였습니다. 일반 그 재밌는 만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희의 2만 배의 유니크한 학습 만화도 일반 만화에 못지않는 성과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사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콘텐츠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체 콘텐츠를 우리가 가져야 장기적으로 연재를 하면서 시리즈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저희는 사업 초기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자체적인 콘텐츠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고민이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는 베트남에서 자체적인 콘텐츠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주키즈라는 캐릭터와 협력을 해서 우리 노틸러스에서 글 쪽, 그러니까 기획과 글을 좀 준비를 하고요. 베트남의 주키즈 팀에서 이제 그림을 처리를 했었을 때 한국에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뜻은 뭐냐면 만약 우리 회사가 자체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근데 이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그만큼의 로스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렴한 방법으로 일단 자체적인 IP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베트남에서 저희가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훌륭한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베트남 캐릭터를 이용한 주키즈의 수상한 과학 스쿨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출판사 중에 하나인 김동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베트남 현지 11월부터 베트남에서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날 자체적인 IP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빨리 우리의 컨텐츠 IP를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패스트 페일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 중에서 노틸러스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는 유튜브가 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IP에 대한 검증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검증을 통과를 했었을 때 2만 배에서 만화로 만들어져서 두 번째 검증을 통과를 하면 최종적으로 그 콘텐츠는 매우 양질의 IP가 될 수 있다 라는 우리의 린 IP 개발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거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은 우리나라 콘텐츠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시장이 좀 작기 때문에 극복하려면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외에 나갔을 때 정말 성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레진 코믹스를 통해서 일본과 미국에 진출을 했고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우리가 성공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2만 배에 동일하게 적용하자. 일본에서 이미 검증되고 인기 있는 작품을 기반으로 일본어판 2만 배에 탑재를 하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우리가 과거에 이제 거래했었던 일본 쪽의 콘텐츠 유통업자들과 적극적으로 유통을 해서 콘텐츠 자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자. 그랬을 때 우리는 높아진 콘텐츠의 인지도 때문에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 공식은 저희가 레진 코믹스에서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었던 비법이고요. 2만 배에 한 번 더 적용을 해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목표는 25년도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IP의 매출 비중을 한 40%까지 끌어올리자. 왜냐하면 오늘날 가장 중요한 거는 스타트업이 생존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BEP를 달성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5년도에 우리의 IP, 자체 IP의 매출 비중이 40%에 도달하면 BEP에 달성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원가율에 있습니다. 외부 IP에 의존하는 기존의 웹툰 업계는 한국 같은 경우는 70% 정도의 원가율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선 30%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마블 코믹스 그리고 또 핑퐁 같이 자체적인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 원가율이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자체 IP에 대한 매출 비중을 늘린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이익을 내는 회사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목표로 저희가 움직이고 있고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팀은 레진 코믹스와 학습 만화의 성공을 거둔 평균 연차 15년차 크루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작가분들은 네이버 웹툰, 카카오 그리고 레진에서 이제 다 경험이 있으신 훌륭한 작가분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 변호사님, 그리고 교수님과 같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100여 명의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2만 배의 만화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투자는 일단 훌륭하신 엔젤 투자자분들, 특히 김봉진 의장님, 그리고 김상원 전 네이버 대표님, 그리고 김창원 타파스 미디어 대표님, 그리고 김민철 야나두 대표님, 신병철 박사님, 그리고 퓨처플레이를 비롯해서 카카오 벤처스 본엔젤스, 그리고 스마일게이트와 같은 탑티어 V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어떤 댓글인데요. 저희 만화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 만화는 뭐냐면 철학자에 대한 만화였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만화들 많아지면 좋겠다. 맨날 이세계 환생물, 로맨스, 일진물만 가득해서 점점 뇌를 안 쓰는 기분이다. 이런 소감들을 좀 남겼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도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 2만 배 그리고 노틸러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